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전수조사합니다. 한편 진주국제기도원에 있는 고양이가 반려동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박용 폐윤활유 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전량 회수돼야 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표절 수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각급 기관과 단체의 허술한 당선작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 계절은 겨울이지만 지리산 자락의 시설하우스에서는 봄나물인 취나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에 맛보는 첫 봄나물 소개합니다. 경남에 어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에게 이용자가 감염된 사례가 나옴에 따라 오늘부터 재가 노인복지, 요양시설 종사자 3만 5천여 명을 전수검사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진주국제기도원에 머무르던 한 모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이 이들 모녀가 기르던 고양이 3마리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천군이 향토 음식인 합천 돼지국밥을 인증하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표 등록을 추진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맛볼 수 있는 돼지국밥을 합천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군이 제작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할 합천 돼지국밥 홍보 영상입니다. 돼지국밥은 합천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먹을거리로 선정됐습니다. 또 30, 40대가 인터넷에서 합천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찾는 단어로도 파악됐습니다. 합천 돼지국밥 상호를 사용하는 식당은 전국에 퍼져 있고 합천에만 30여 개의 식당이 성업 중입니다. 싱싱한 사골 뼈에서 우려낸 그런 재료를 쓰기 때문에 담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이런 돼지국밥을 인증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추진합니다. 돼지국밥 식당을 평가하고 합천 돼지국밥 인증서를 교부해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번 브랜드 이미지 등록을 계기로 합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합천 돼지국밥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국밥 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합천을 널리 알리고 머무르는 관광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깊은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리산 자락의 시설하우스에서는 봄나물인 취나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 취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나서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시설하우스 단지 안, 바깥은 추운 겨울이지만 봄나물 향기가 가득합니다. 푸른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은 20cm 내외까지 알맞게 자랐을 때 칼로 베어냅니다. 청정 지역의 깨끗한 물과 풍부한 햇빛으로 키워 맛과 향이 뛰어난 지리산 취나물은 겨울에 맛볼 수 있는 첫 봄나물입니다. 타 지역보다 한 4도 정도 온도가 따숩고 또 지하수 위에 수막을 하는 지하수 물 온도도 엄청 따십니다. 여기는 한 18도, 19도. 수확한 취나물은 곧바로 경매에 붙여져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킬로그램당 경매 가격은 평균 8,000원 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나물 주산지인 하동에서는 630농가에서 연간 3,500여 톤을 수확해 해마다 5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초부터 경매를 시작했는데요. 물량 자체는 현재 딸리는 편입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도매시장 이런 쪽 출하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C와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인병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취나물은 시설하우스에서는 오는 5월까지, 노지에서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출하됩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요즘 낮에는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평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봄 날씨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경남 대부분 지역 영상권에서 시작하며 큰 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1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아침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이 최대 40mm가량으로 겨울비치고는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15도 가까이 오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양산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창녕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 뒤 목요일에 한 차례 더 눈비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에 눈비가 내리고 나면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고 있죠. 그런데 상금을 노리고 남의 걸 베껴 공모에 참여하고 수상하는 사기 사례가 많습니다. 울산에서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SNS에 올라온 한 게시물. 울산 남구청이 주관한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인증하는 글입니다. 수상 부문은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편의 증진 분야. 외진 골목에 조명을 비추는 방범 설비를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대피 장소를 안내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에 사는 손모 씨가 2017년 경찰청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을 베낀 것. 아이디어 작품명부터 구체적인 구현 방식, 기계 작동법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남구청은 공고문에 다른 기관에서 채택된 내용일 경우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는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면서 표절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상장과 함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남구청은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표절을 알게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문상에서 부를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이제 전국 지자체만 우리 행정, 방역하고 기초지자체 이렇게만 주로 이제. 남구청은 뒤늦게 상금을 환수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선박 엔진의 마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윤활유는 판매 단계부터 쓰고 남은 양까지 모두 관리 대상입니다. 이게 바다에 그대로 배출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 곳곳에 폐기름통들이 놓여 있습니다. 경고문 옆에도 버젓이 버려져 있고 흘러나온 시커먼 기름이 바다에 떠다닙니다. 선박 엔진 마모를 막기 위한 윤활유인데 사용하다 남은 것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포함돼 심각한 환경오염원입니다.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엔진 오일 등 폐유는 이처럼 지정된 시설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활유 용기만 반납하면 그뿐 폐유 반납량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 오일 잔량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십니까?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빈 통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는 하는데 이게 뭐 폐윤활유를 반납해라라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제 반납량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협을 통해 어선에 판매된 엔진 윤활유의 회수율은 20%도 안 됩니다. 엔진 자체에서 흡수하거나 유증기로 증발되는 양이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량의 폐유가 어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해경의 단속 역시 신고나 순찰에 의지하다 보니 회수율은 빙산의 일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증기로 증발을 하거나
증발을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배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들을 기재를 하고 등록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걸로 범행상으로는 제가 생각이 되는데 각각 이제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때문에 수협과 민간업체 등 수거 기관을 통합 관리하고 반납량 확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경상남도는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간호원, 택배 노동자 등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올해도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감정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지원 규모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20%며 안마의자, 정수기, 비품, 전화 녹음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내국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5에서 10%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환경 교육이 강화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에너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강화하고 학교 텃밭 가꾸기, 학교 숲 교육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통영의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거제 해양 생태 교육 등 7개 교육지원청의 환경 교육 특구도 확대됩니다. 경남의 등록 외국인이 전국 3번째로 많지만 정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동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의 거주 지역은 경남이 5.9%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경남에 3곳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도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이 부족하다며 경상남도 인구 정책에 다문화 사회 대비 한국어 교육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간호사 인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환 경남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도시 지역인 진주가 7.1명, 양산 6.7명, 창원 5.1명인 반면에 농촌 지역인 산청과 함양은 1.3명, 남해는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류 의원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지역 간호사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의 전통소리와 놀이, 춤 같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대중화를 지원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0곳에서 교육과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22개를 운영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기획과 홍보를 맡을 문화예술교육사도 4명 늘렸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2010년 이후 중단됐던 무형문화재 기록 보존 사업도 다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서 올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벌입니다. 상생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보다 감면 상한이 2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에 등록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모두 37대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 올해 첫 사업으로 지역대학 입학 장학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해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600여 명에게 지원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남과 부산, 울산의 비산 배출시설 30곳을 점검해 시설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2곳, 배출 기준 초과 2곳, 고형분 도료 사용량 기준 미이행 2곳이었으며 이들에 대해 고발 또는 경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3주 동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마을 어장과 양식장 등 침입절도와 불법 조업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에서 김해 동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는 화재조사의 과학화와 감식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김해 동부소방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차례씩 실시한 평가에서 6차례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남해군이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방학 중에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중식 기준 5,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진주시와 거제시, 양산시와 더불어 남해군이 추진합니다. 함양군 백전면에 함양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함양 서부권역 임대사업소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트랙터와 굴삭기 등 20개 종류 53대의 농기계가 지원돼 함양군은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에 이어 모두 4개 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